얼마나 살아요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 죽어요라는 게 이 안에 또 깔려 있는 거야. 그 여자는 또 그거는 누구예요? 그 남자의 첫사랑이야. 아, 어디야? 라고 물어봐 여자가. 그 아내가 아프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났어 나는. 아 여자가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잡아? 그 남자를 잡아. 자구가 내가 함께 있어줄게. 오늘 밤 함께 있어줄게. 그런다. 너 요즘 책 읽니? 책이요? 책이랑 담을 쌓아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사람들이 되게 바쁘니까 책을 안 읽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 주제는? 주제는 한번 들어봐. 알겠습니다. 박희주 작가님의 아내의 나무라는 책이야. 아내의 나무. 하여튼 내용은 아내가 젊은 나이에 35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린 거야. 35이요? 지금 저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남편의 시각에서 투병 생활 동안에 이제 아내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내용인데 그 아내가 항상 그랬었어.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 친구 걔 있잖아. 걔 또 아파가지고 골골대잖아.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잔병치레를 안 하니까 병원 갈 일도 없었고 진짜 건강에 되게 자신을 했던 거지. 그리고 그 아내는 피아노 전공을 한 여자였는데 피아노 학원을 차려가지고 사실상의 이 가정의 생활을 아내가 많이 담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 남자는 일정 부분 좀 아내를 그야말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내가 내가 막 미치도록 벌지 않아도 아내가 어느 정도는 좀 집안 그 경제적인 거를 담당해 주니까 자기 고집 부릴 거 부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지. 그 남자는 일은 하고? 일은 하긴 하는데 막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기분에 안 맞고 뭐 좀 이러면 고집을 부리고 좀 이까짓 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이 남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반성을 해. 나 때문인가? 내 아내가 나만 아니어서 좀 편하게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가 그렇게 그 아내를 스트레스받게 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후회잖아요. 후회지. 모두가 이제 그런 상황이면 아마 후회를 할 거야. 그쵸. 그래서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젊은 나이에 저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제 끊임없이 해. 근데 35세 그 난소암이라는 암을 발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 5년, 그게 이제 5년 전의 얘기를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난소암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서로 너무 놀랬는데 이제 난소암의 최고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게 돼. 수술을 받는 날도 아니 무슨 암 환자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할 정도로 아내의 모습은 너무 눈부셨던 거야. 사실 정말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혀 티가 나지 않더라고. 우리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마지막에 완전 쓰러지기 전까지는 너무 예뻐서 몰랐거든. 그러니까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 젊고 하니까. 그래서 더 몰랐던 거. 더 몰랐지. 아니 어떻게 암 환자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너무 눈부신 아내를 보면서 이 남자는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 화장실에 가잖아. 링거병을 이렇게 해서 같이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주면서도 그 화장실 안에서 정말 열정적인 키스를 해. 여자로서 전혀 병자 같지 않고 여자로서도 매력이 있었던 거였지. 정말 수술실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도 암이고 하니까 서로가 더 뭔가 절박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키스는 그냥 남녀의 키스라기보다는 그런 서로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더 열정적이며 절박했던 그런 스킨십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7시간을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지. 제발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어떤 마음이었겠어. 뻔히 진짜 알겠지.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아내 속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제 7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이렇게 딱 나와. 그래가지고 수술은 잘 되었다. 모두 다 긁어냈다. 하지만 다시 발병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해주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아내는 다시 그게 전이가 되고 재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5년이 되고 마지막 1년 동안은 정말 치열한 투병을 했던 거야. 항암을 하면 계속 토하고 좀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항암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남자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지.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내가 빨리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빨리 아내가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쵸. 너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힘들고 그걸 봐야 되는 자신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도 너무 힘들지. 사실 그래서 김병의 소용이 없다는 맞아요. 소리가 이 아픈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아픈 사람한테는 정말 아픈 에너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받아내야 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해내는데 이 병자를 케어할 때는 맞아.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아내가 막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갔으면 제발 빨리 가라. 내가 너를 잡지 않을게.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는 계속해서 아파가 죽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의사가 이제 면담 신청을 하는 거야. 보호자를 불러.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라고 이렇게 물어봐. 거기에 참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 속으로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제 속안으로 씹어.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맞아. 얼마나 살아요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 죽어요라는 게 이 안에 또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뭐 잠깐은 삶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겠냐.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하겠냐고. 원래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걸 하고 동의서를 받거든. 그 얘기를 듣고 하지 않는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더 산들. 그쵸. 그래서 하루를 더 산들.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그렇죠. 심하게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고통도 더하는데 그 플러스 그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암의 고통 플러스 갈비뼈까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또 줘야 되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또 연장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더 봐야 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인을 해.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는 이제 이 사람도 너무 힘든 거야 마음적으로.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근데 이제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병실에서 이제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야. 짐을 주섬주섬 싸. 더 이상 아내 옆에 있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거야. 아내한테서 사실은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그 죽음의 그 그림자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딴 데 같지 않게 잡아.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러는 거야. 평소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런데 속으로 제발 나를 놔줘. 나 좀 도와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되게 죄책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 집에 빨리 가야 돼. 집이 엉망이야. 아이들도 이제 반찬도 좀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 집도 좀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살 일이 너무 많아. 알잖아, 당신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 원래 다른 때 같으면은 아이 엄마니까 아이들 잘 챙겨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계속 아프면서도 그 남편한테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챙기고요. 성질 좀 줄이고 고집 부리지 말고요.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막 이러고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하지만 차마 남편한테 닥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막 짜증도 내고 그랬거든. 그 정도로 아이들을 생각했는데도 아이들을 챙긴다고 했는데 이 와이프가 그래도 조금만 이러고 잡아. 그런데 이 남편이 그걸 뿌리치고 나와. 나오고는 차에 딱 타서 어디론가 너무 떠나고 싶은 거야. 정말 아내한테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아내가 있는 이 서울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달려. 그리고는 휴게소에 잠깐 서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리고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막 찾아. 그리고는 정인이란 여자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여자는 또 그거는 누구예요? 그 남자의 첫사랑이야. 아, 중학교 때부터 한눈에 첫눈에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대학교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마음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만날 뻔 했는데 이 남자는 너무 좀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정인이 그 여자가 저런 여자가 나를 왜 좋아하겠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해. 그래서 결국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않은. 하다가 이제 4학년 때 만나기로 하거든. 만나기로 하는데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결국은 못 가.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거지. 근데 못 간다는 연락도 없이 그냥 바람을 맞춰. 그리고는 이 남자는 그냥 군대를 가버리거든. 아,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가 편지를 쓸까도 하는데 그것도 못해.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이 첫사람이 벌써 결혼을 한 거야. 공직자하고. 그치. 그래가지고 되게 후회를 했었던 왜 남자한테 첫사랑은 가뜩이나 언제나 내 가슴 맞아요. 속에 있는 네. 여잔데 후회가 너무나 남은 한 번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정말 꽃도 못 피워본 그런 첫사랑이니까 늘 마음에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 생각해. 자기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2명밖에 없는데 그게 첫사랑과 지금 아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하필이면 아내의 죽음에 동의하고 온 그 시간에 자기는 그 첫사랑이 생각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한테 전화를 해. 여보세요? 그 첫사랑이 이제 이 남자를 알아봐. 왜냐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가끔씩 그 여자는 전라도에 사는데 가끔씩 그쪽으로 출장을 가거나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거야. 알아보고 어디야? 라고 물어봐 여자가. 하필은 왜 어디야? 라고 물어봐. 무슨 일이야? 이게 맞잖아. 그쵸. 웬일이야? 뭐 이래야 되는데. 어디야? 라고 물어봐. 그래서 나 여기 어디 휴게소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아 그래? 그럼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네. 빨리 와.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늘 만나는 장소가 있었으니까. 도착했더니 벌써 이제 그 여자가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그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고 얼굴이 안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긴 아내가 그 지경이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좀 났어. 그 아내가 아프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났어 나는. 아, 여자가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아내 입장도 됐다가 그 정인의 입장도 되고 막 이렇게 해보잖아. 그런데 자꾸 아내 입장이 되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 물론 그 남자 입장도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지만 그 아내가 아프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도 정말 나는 좀 화가 났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힘들었겠지 하면서 또 이제 막 위로를 해줘. 그리고 나와서 걸을 때도 3월이었는데 좀 쌀쌀한 날씨이기도 했지만 팔짱을 껴. 팔짱을 끼고 같이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가. 그러면서 이 남자가 생각을 해 속으로. 아, 이 여자하고 정말 질펀한 정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아내의 아픔과 죽음과 그런 거에서 모든 현실에서 벗어나서 1년 동안 거의 자기는 이제 남자로서 살아온 게 아니라 간병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걸 떠나서 현실을 한번 잊고 질펀한 정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이 여자 생각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 오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거든. 내가 사랑한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내가 감히 갖지 못해서 다른 남자한테 갔고 한 여자는 내가 그
첫사랑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되게 열심히 대시해가지고 만난 아내였거든. 그래서 나에게서 풀려나지 못해서 나에게로 온 여자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첫사랑이 나와 함께 살았으면 정인도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나한테서 나오는 이 도끼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남자가?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 이렇게 이 여자와 이런 정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 이제 가볼게 그런다. 근데 그 여자가 잡아. 그 남자를 잡아. 자구가 내가 함께 있어줄게. 오늘 밤 함께 있어줄게. 그런다. 이게 참 도덕적으로는 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또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참 그래. 근데 이 남자가 그래도 정말 그 여자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아내를 생각하는 건지 아내를 더 이상 욕보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첫사랑은 나 그날에 카페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야. 나 또다시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 가지 마. 이러고 붙잡아. 또 하필. 그래서 둘이서 허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리고 헤어지지 못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나중에 당신한테도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후회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아쉬운 이별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갈 때는 정말 평 하고 날아가는데 돌아오는 길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앞도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딱 차를 세우고 잠깐 잠을 자.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는데 아내가 막 짐을 주섬주섬 싸는 거야. 아니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짐을 왜 이렇게 싸? 어딜 가는데 뭐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떠나는 걸 꿈을 꾼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막 헐레벌떡 가면서도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야. 그쵸. 어떤 상황이 한편으로는 그래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갔으면 어떡하지.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벌써 연락이 왔겠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없는 거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고선 이런 꿈을 꿀 리가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을 뛰어가서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싸한 거야. 눈을 뜨고 떠난 거야.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뜬 눈을 뜨고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리고 간병인은 자고 있고 아내는 그렇게 눈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혼자서 간병인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떠나버린 거야.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모르지. 딱 눈을 뜨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너지잖아. 그러면서도 잘 가기를 이제 바라면서 그러면서도 또 죄책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사실 다른 여자 이렇게 끌어안고 허리 끌어안고 막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내는 사실 그때 죽었을지 그쵸. 그때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제 간병인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를 부르고 아이들도 불러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큰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작은 딸은 4학년밖에 안 됐어. 엄마가 너무 필요한 나이인 거야. 너무 불쌍한 아이들.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투병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놓은 그 모습 자체도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장례를 치러. 근데 원래는 이 남자는 매장주의자였어. 화장은 안 된다 주의자였어. 근데 그 아내가 항상 나를 화장해달라고 그래. 이 암으로 완전히 두덮은 내 몸을 그냥 두지 말고 화장을 해서 산에 뿌려달라고 그래. 왜냐면 살아있을 때 이 아내와 이 남편이 잘 가던 산이 있었어. 거기 이렇게 절도 있었는데 거기에 벚꽃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벚꽃나무가 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래서 이 여자는 산에다 뿌려달라 그래. 그리고 그 벚꽃나무가 곁벚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중으로 해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벚꽃나무라서 거기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벚꽃을 너무나 사랑했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산에다 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매장을
선호했던 이 사람이 그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화장으로 마음을 돌리고 이제 화장까지 해. 화장을 하면서 자기가 나로 인해서 죽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마지막에 막 읽으면서 화장하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간 아내를 이제 배웅을 하지. 그리고 한줌에 제가 된 아내를 안고 그 이제 친정 집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잖아. 사실 죽은 사람들은 그 죄가 되어서 그곳에 있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뭔가 좀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납골당에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납골당에 하자 이러는데 아니요, 아내가 그걸 원치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 아내를 안고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산에도 갔다가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산에 뿌리지 못하고 와. 이제 아내가 산에 뿌려달라는 건 어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돈도 너무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어려워진 그 상황이 몇백이라도 좀 자기한테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의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은 거지. 납골당 비용 줄이라는 납골당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산에도 뿌리지 못하고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온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아내의 자리를 갑자기 치우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그 흔적은 없어질 테니까. 그리고는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늘어져서 잠을 자. 그리고는 아무거나 이렇게 그 음식점 그 전단지에서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는 막 청소를 한 다음에 애들 불러서 조금씩 먹이고 애들도 별로 안 먹고 바로 또 자. 새벽녘이 돼가지고 아내 그 유골을 가지고 중앙공원으로 가. 어디요? 중앙공원. 공원. 그 사람이 사는 데 근처에 있는 중앙공원으로 가는데 그 중앙공원에 아주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벚꽃나무에다가 그 나무 둘레를 막 30cm를 막 파가지고 거기다 유골을 이렇게 막 뿌린 다음에 잔디를 다시 막 덮어. 새벽이고 이슬도 비솔비솔 막 오는 때여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게 거룩한 의식이지만 남들한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거든. 난 그걸 보면 그 사람 조금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해, 사실.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덮어놓고는 그 나무를 이제는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어떤 꽃을 피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벚꽃나무였구나라고만 생각했던 벚꽃나무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는 그 사람한테 너무나 특별한 나무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매일매일 그 벚꽃나무를 보러 가. 그리고 4월이 돼가지고 벚꽃이 막 피는데 신기하게 겹꽃이 피는 거야. 원래는 그냥 일반 벚꽃나무였는데 겹벚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해. 왜냐하면 그전에는 분명히 그 나무가 벚꽃을 피웠는데 어떤 벚꽃을 피웠는지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그때는 흔한 벚꽃나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벚꽃나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꽃을 피웠는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탐스러운 벚꽃이 핀 걸 보고 아내가 너무 사랑하던 그 꽃을 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래 알아보려면은 그거를 담당하는 뭐 시청에 가서든 이런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알아보려 하지 않아. 그냥 요번부터 내 아내가 거기 묻힌 다음부터 겹꽃이 핀다라고 믿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최고로 막 저기 꽃이 만발했을 때 아이들을 데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와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다. 겹꽃나무야. 막 그렇게 하면서 그 꽃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환호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큰딸이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전에 물어봤었거든.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곳에 보내주었다. 그래. 근데 더 이상 묻지 않았었거든. 딸이? 큰딸이. 근데 이렇게 막 열린 그 벚꽃나무를 보면서 작은 딸은 와 엄마가 좋아하던 벚꽃나무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 큰딸은 그걸 보면서 막 활짝 웃으면서 그 아빠를 보면서 씩 웃어. 그리고 이 남자가 생각해. 나의 사랑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라고. 물론 뭐 더 이상의 사랑은 없지만 더 이상의 여자가 없진 않겠지만 하여튼
꼭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조금 티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 책의 끝이 나. 근데 그냥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삶도 생각하고 부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도 그쵸. 모르고 건강도 자신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도 너무나 건강을 자신했거든. 건강도 자신할 게 아닌데 정말 오늘 어떻게 돼도 내일 어떻게 돼도 그렇게 남자가 막 너무 자책하잖아.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옆에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